끈기가 없잖아요. 성과가 안 나는 과정이 길어질 때 조바심이 나요. 그러면은 빨리 가고 싶어요. 빨리 가고 싶어 하면은 저는 현재 덕양구에서 살고 있는 3년차 의료직 종사자인 28살 여성입니다. 현재는 엄마랑 단둘이 살고 있고 아버지는 올해 이제 말기암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초등학생 때는 컨테이너 박스, 이후에는 월세 단칸방, 그리고 지하방을 전전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제 적금만으로는 이 상황에서 정말 벗어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대 후반이 되어서야 시작하는 돈공부에 가난이 이토록 싫었으면서 왜 이제서야 공부를 시작했나 하는 속상함도 있지만 포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청약에 계속 지금 도전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분양권이나 소액 경매 등을 통해서 집을 또 마련하고 그 다음에 투자를 해서 시드를 늘려 나가는 게 먼저인지 헷갈립니다. 네, 그럼 오늘 상담받으실 재테크 고민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는 청약을 지금 도전하면서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맞는지 아닌지 이게 가장 고민입니다. 왜 청약 넣었어요? 이제 청약은 좀 필수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고 이제 제가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막막했었거든요. 근데 집은 정말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일단 우선순위로 생각했던 게 청약이었습니다. 근데 내포에 넣었네요? 네, 넣을 데가 없어서 넣을 데가 없어서 최대한 되는 데를 막 네. 정말 묻지마식으로 찾아왔어요? 네. 오사원님이 행신동에 있으니까 실거주는 아니었던 거잖아요. 그럼 이제 투자예요, 투자. 그러면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보시는 분들 중에 그냥 뭐 좀 전에 얘기하신 것 같이 묻지마로 청약 넣으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근데 내가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집이 아닌데 청약을 넣는다는 건 이게 돈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넣는 거잖아요. 그럼 돈이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뭐 상황이 여의치 않거나 해서 내가 잔금을 치르게 되면 청약을 넣고 3년 있다 입주란 말이에요. 그럼 3년 동안 뭐 그 사이에 전매할 수도 있죠. 근데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내가 생애 최초 귀한 기회를 한번 쓴 건데 막상 전매할 생각이 잘 안 들어요. 그런 분들 전매 잘 못해요. 그러면 3년 뒤에 전세를 놓거나 하겠죠? 내가 들어갈 순 없으니까. 그러면은 뭐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많이 올라가면 좋은데 이렇게 내포 같은 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작기 때문에. 물론 새로 생기는 신도시는 거의 실패를 잘 안 해서 나쁘지 않다고 보고 실제로 예비 400번까지 갔다는 거는 여기도 사람들이 몰린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몰라요, 어쨌든. 그리고 전세 놓으면 그 전세금으로 분양잔금 치르는 거기 때문에 그때 당장 나한테 돈 생기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분양가를 넘어가지 않는 이상. 근데 이런 데에는 사실 그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3년 뒤에도 내 손에 막상 쥐어지는 돈이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리고 나서 전세금이 올라가거나 해서 2년 뒤에 내가 전세금으로 돈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계약갱신 청구권이 있어요. 그러면 또 내가 손에 쥐는 돈이 별로 없을 수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5년 동안 계약금, 가지고 있는 돈 계약금으로 다 넣어야 될 거고 그 돈이 나한테 도는 게 별로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제가 왜 그러냐면 오늘 질문해 주신 걸 제가 쭉 보고 준비하면서 느꼈던 건데 오사원님은 어떻게 사는 걸 원해요? 돈에 사실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의 꿈이겠지만 정말 너무 돈 때문에 너무 그런 힘듦을 많이 겪어가지고 진짜 약간 비참한 그런 걸 많이 겪어봐서 진짜 나이 먹으면서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네, 그래서 돈에서는 조금만 자유로워지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좋아요. 사실 그 꿈은 돈으로 힘들지 않았던 사람들도 가지고 있어요. 그걸 숫자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도 보면서 해볼 수 있게. 대략적으로? 대략 한 10억 정도? 10억? 네. 10억 정도? 10억으로 가능할지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10억이라는 목표를 정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내가 지금 이거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잖아요? 재테크로 10억 만드는 거? 네. 그러면 내가 여기서 출발해서 뚜벅뚜벅 걸어가야 돼요. 근데 보통 사람들 목표가 10억이라는 목표가 있으면 어떻게 이쪽으로 왼쪽으로 가다가도 다시 방향 전환해서 10억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다가도 10억으로 가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목표가 없으니까 가다가 막 더럽고 지저분한 물웅덩이가 있잖아요. 그럼 그거 그냥 피해요. 그렇게 내 눈앞에 내 바람만 보고 내가 싫은 거, 위험해 보이는 거, 하기 싫은 거 이런 것만 피하다가 정신 차려보면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분양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0억을 벌 수 있는데 내가 청약통장을 쓰기 아깝다는 이유만으로 여기에 내가 살 수 없는 곳에 그냥 청약을 막 넣는다고 해서 과연 10억을 벌 수 있을까? 그 생각을 먼저 해봐야 돼요. 저는 이제 또 불인이로서 공부법이 가장 이제 궁금합니다. 본인이 성실하다고 생각해요? 아닌 것 같아요. 왜? 정말 열심히 하다가 며칠 지나면은
또 이제 막 피곤하다 이러면 또 이렇게 또 쉬게 되고 잠깐 그럼 또 하루 그 루틴에 놓치니까 또 다시 그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꾸준히 하는 힘이 좀 부족하고 성실하지는 않은 것 같다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끈기가 없잖아요. 끈기가 없으면은 성과가 안 나는 과정이 길어질수록 조바심이 나요. 맞아. 그러면은 빨리 가고 싶어요. 근데 빨리 가고 싶어 하면은 돈 잃거나 사기당해요. 그러니까 그거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책을 여러 권 봤죠. 네. 그리고 여기 공부 순서가 청약, 경매, 분양권이잖아요. 이 중에 뭐 할 거예요? 지금은 경매랑 분양권 쪽 경매하고 분양권이 돈 버는 메커니즘이 같아요? 조금은 다르면서도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달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똑같이 어떤 사람은 하나를 5년을 파고 어떤 사람은 2개를 5년 동안 해요. 그럼 5년 뒤에 누가 더 잘할까요? 하나를.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공이자 실력 이런 거는요 50 더하기 50이 100이 아니고요 그냥 50이에요 50인 게 여러 개 있잖아요 그냥 50이에요 그 사람은 근데 하나가 100, 150이면 그 사람은 그거 하나지만 그냥 100, 150인 거예요 아 내가 돌려서 말을 못하겠다 그냥 그 월급쟁이 부자들 책들 같은 거 읽어봐요 그리고 우리 강의도 좀 들어봐요 네. 아파트 투자하는 거. 네, 왜냐면 그게 쉬워요, 더. 쉬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분양권은 없는 상태에서 거래하는 거죠. 근데 보고 거래할 수가 없어요. 경매는 싸게 사는 거지, 좋은 걸 싸게 사는 건지는 몰라요.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부동산이 이게 좋은 부동산이면서 싼 건지, 원래 싸서 싼 건지, 싸야 해서 싼 건지, 값어치가 떨어져서 싼 건지,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하려면 일단 처음에 일반 부동산을 먼저 알아야 돼요. 실제로 투자를 잘하려면 딱 4개만 잘하면 돼요. 독서, 강의, 임장, 실전 투자예요. 이 4가지가 전부요. 저도 지금도 이 4가지를 꾸준하게 루틴을 잡고 하고 있고 그리고 강의 같은 경우는 책으로 해서 내가 해소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이랬을 때 강의를 통해서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내 생각이 정립이 되고 나서 해야 돼요. 그리고 혹시 임장이란 말은 들어보셨을까요? 네. 해보기도 하셨을까요? 그냥 동네만 돌아다녀보고 뭐 그쵸. 부동산에 직접 가보지는 않았어요. 아, 그것부터 시작이에요. 정말 동네를 자주 다녀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기숙사에 거주하신다고 들었는데 네. 그러면 퇴근하고 나서 기숙사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번 동네 마실 아니면 내가 관심 있었던 지역 부동산에 꼭 안 가도 돼요. 갈 필요 없이 그냥 내가 관심 있었던 내가 나중에 이사 가고 싶은 그런 지역들을 한번 돌아다녀 보세요. 그런 것만 해도 충분히 공부가 되고 아 여기 가격이 이렇네? 왜 이렇게 비싸지? 내가 있던 지역은 이거랑 환경이 비슷한데 이거보단 싼데? 이걸 보면서 가격이 비싼지 싼지를 계속해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루틴을 만들어야 돼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저녁에 잠들기 전까지 뭐 주차별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일별로도 갈 수가 있는데 그때마다 내가 루틴을 잡아두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중요해요. 그걸 안 망가뜨리는 게. 그게 없으면 하루하루 되는 대로 열심히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열심히 살았는데도 내가 남는 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쵸? 내가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도 몰라요. 근데 목표가 있으면 그 사이에 이루어지는 과정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 과정들을 루틴 안에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아까 주인님 얘기한 대로 루틴을 짜서 하되 그것만 해요. 하나만. 내가 좀 걱정이 돼. 지금 너무 막 의욕은 앞서는데 네. 심지어 돈도 한 5천만 원 있으니까 막 이것저것 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근데 하나만 해야 돼요. 그거 한 4년 정도 열심히 하면 32이잖아요. 네. 32살일 때 남들보다 훨씬 잘하게 되면 되잖아. 또 직장과 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없어요. 음. 한 분야만 파는 것도 장난 아니에요. 네, 지금 너무 이렇게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한 분야를 파는 것도 꽤 오랜 시간이 걸리고 거기서 성과를 내기까지 또 내 기다려야 되는 시간까지 다 포함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네, 한 가지만이라도 제대로 하는 게 내 자산을 불리는 데 있어서는 확실한 방법이 아닐까 저도 생각이 드네요. 네, 저처럼 청약 가점이 낮고 무주택일 때 이런 생활용 숙박시설에 투자는 어떨지 궁금합니다. 또 아니면 경매를 이용해서 빌라를 구입을 하고 뭐 월세를 받는 형식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그 월세는 소득을 높이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그 소득을 높이는 게 내가 내 능력으로 높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월세로 높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 능력은 감가상각이 없어요. 내 능력은 녹이 안 슬어요. 근데 건물은 낡아요. 그러니까 월세 받는 거가 가지는 디메리트이 있거든요. 위험한 점이. 그걸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좋은 점만 봐요. 근데 이 투자를 했을 때 나한테 벌어질 수 있는 안 좋은 점도 봐야 돼요. 그 안 좋은 점이 뭐냐면
월세를 놓았어요. 내가 1억짜리 집을 사서 월세 수익률이 대출 끼고 하면 막 엄청 높아. 지방에 막 되게 낡은 아파트나 빌라 같은 거. 그런 거 사가지고 1억짜리 집을 사서 월세를 은행이자 빼고 한 달에 20만 원씩 남아요. 그럼 처음엔 어때요? 오, 20만 원 생겼어. 막 이러죠? 근데 그렇게 해서 한 달에 200씩 10개를 만들었다 쳐요. 한 달에 200씩 받으면 1년에 2,400이잖아요. 그럼 2년이면 4,800. 그러니까 한 2년 동안 5천만 원 벌었다 쳐요, 월세로. 근데 그 1억짜리 아파트들이 1,000만 원씩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월세 투자의 대맹점이에요. 왜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월세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뭘까요? 월세를 얼마 받나? 그쵸. 근데 그게 단순히 얼마가 아니라 내가 들어가는 돈 대비 얼마 받나. 그걸 수익률이라고 하잖아요. 네. 수익률이 높으려면 가격이 싸야 돼요. 그죠? 가격이 싸다는 건 걔가 가치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리고 또 하나, 월세로 한 달에 20만 원 받는다고 해서 부자 되지 않아요. 왜? 그거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월세? 네, 월세 모으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왜냐면 써버리고 싶은 거예요. 매달 몇십만 원 더 생기니까. 그러니까 진짜 부자가 된다는 거는 소득을 늘리는 것도 중요한데 자산을 쌓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자산을 쌓는 거. 근데 값어치 있는 자산을 싸게 사서 자산을 모아가는 거. 그리고 소득을 늘리고 싶으면 본인이 일을 더 해야 돼요, 지금은 아직. 투자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을 만큼의 잉여금 구조를 만드셔야 돼요. 내가 지금은 한 달에 270, 80을 벌고 막상 쓰고 나면 남는 돈이 몇십만 원밖에 안 돼서 이거 가지고 내가 돈 모아가지고 투자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럼 투자 공부하면 안 돼요. 그럼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돈 진짜 많이 벌고 있는 사람이 누구지? 내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사람이 얼마나 벌까? 그 사람 소득 수준이 내가 지금 내 소득 수준보다 훨씬 높아서 나도 그만큼 노력하면 될 수 있다. 그게 만족스럽다. 그럼 그 일을 하면 돼요. 되게 열심히. 일단은 아직 젊으니까. 그렇게 3년, 4년 뒤에 내가 다른 또래들보다 더 능력을 인정받고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잉여금 구조가 생기거든요. 돈이 남는 구조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 돈을 모아서 투자하는 거예요. 우선 생활형 숙박 시설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정말 많이 올랐거든요. 제가 생활형 숙박 시설 쪽에 프리미엄이 붙은 걸 거의 못 봤었는데 최근에 4억, 5억씩 붙은 것도 봤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오를 때 2순위였지만 이렇게 올랐지만 내리는 순서는 어떨까요? 내가 아파트를 투자하는 게 나았을까요? 아니면 생활형 숙박시설부터 투자를 하는 게 나았을까요?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하락장이 되면 이건 리스크를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예요.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다가 갑자기 가격 때문에 얘가 좀 싸게 보이니까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나중에 하락장에서는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하고 싶은 게 많으시잖아요. 네. 공부 같은 경우도 청약 공부도 하고 싶고 그리고 매매선 사를 통한 레버리지 투자도 하고 싶을 수 있을 거고 그리고 경매도 하고 싶고 분양권도 하고 싶고 한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지만 다 분야가 다른 거거든요.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조금 전에 너나이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 목표가 10억이라면 10억에 가장 빨리 정확하게 데려다 주는 한 가지만 가지고 투자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여러 개 투자를 한 게 아니에요. 딱 한 가지 방법으로 자산을 일구고 있는 거거든요. 굳이 너무 많은 분야에 힘쓰지 않으셔도 돼요.